그러면은 오늘의 첫 번째 주제입니다. 추미애 윤석열 보복 인사, 민변 출신 이문정 도배 인사 하느냐, 이 문제입니다. 자, 오늘 많은 분들이 이제 지금 들어와 계십니다. 너무 정답고 정말 감격적인 이름들입니다. 여러분 닉을 이렇게 보면은요, 제가 너무 마음이 따뜻해지고 그 다음에 기운이 펄펄 납니다. 자, 성님원님께서 이문정은 정권의 나팔수다. 이문정이 상당히 제가 보기에는 이번에 그 검찰에 말하자면은 추미애의 아바타로 들어가서 아주 그냥 윤석열을 막 손톱으로 핥히고 또 그냥 뭐 조인트도 막 까고 막 이런 식으로 해갖고 아주 들들들들 볶아가지고 윤석열로 하여금, 왜 남자들이 윤석열 같이 이렇게 뭐라고 할까, 스케일이 큰 사람은 큰 장도를 갖고 싸우고 뭐 이런 거는 견딜 수가 있는데, 가령 이문정 식으로요 막 긁고 막 상책이 나고 그 다음에 막 SNS에다가 막 이상한 말 써놓고 이러면 아마도 입 무겁고 몸이 무겁고 좀 근수가 나가는 이 윤석열로서는 더 짜증이 나고 더 신경질이 나갖고 어느 날 폭발을 해갖고, 왜냐하면 그도 남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앞으로 이 문제가 굉장히 심각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써니리님 주식방도 만들어요. 한번 그렇게 해볼까요? 왜냐하면은 주식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굉장히 나쁘게 생각을 하시는데, 이 주식은 워렌 버핏도 얘기를 했지만은 정말 우리가 경제를 공부하는 데 있어서 가장 빠른 수단입니다. 그래서 저는 주변에 젊은 친구들한테 주식을 권합니다. 그래서 월급에서 뭐 5만 원 정도는 한번 투자를 해봐라. 이 실전보다 대단한 건 없어요. 워렌 버핏이 7살 때부터인가 주식 투자했다지 않습니까? 5살 때부터 애들한테 무슨 뭐 팔고 이렇게 했다지 않습니까? 왜냐면 우리가 사는 그 모든 이 상황은 거래입니다. 딜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아이들에게도 주식이 무조건 뭐 4천만의 도박판이다 이렇게 얘기하지 마시고, 도박 대신에 주식을 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도 저는 타당한 말씀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김효진님께서 주식 어떻게 될 것 같은가요? 빼야 되나요? 만약에 급한 돈이 필요하시면 빼시는 게 좋겠죠. 그렇지만은 결국은 저는 어떻게 보느냐, 이란이 보복 못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미국하고 싸웁니까, 이란이? 그래서 급한 돈이 아니시면은 이렇게 꼭 이제 참으시고, 그다음에 너무 내가 이거 정말 남편 몰래 30만 원 갖고 주식한다. 근데 오늘 보니까 20만 원 됐다. 이러면 얼른 빼시는 게 좋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요, 그 멸공 이니아 감방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서로지님 오랜만에 오셨습니다. 네. 정외숙님 주식방 받는 거 찬성합니다. 저보다 더 고수님이 한번 들어오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성림호님, 이런 일이 IMF 직후 주식으로 재미 봤습니다. 와, 우리 성림호님은 제가 볼 때마다 성림호님께서 저의 여러 가지 북클럽에서 총무를 하고 계세요. 근데 일을 얼마나 야무지게 하시는지 제가 참 놀랬어요. 근데 IMF 직후 주식으로 재미 봤습니다. 점점 저를 놀래게 해주시는 분입니다. 자, 그러면은요, 추미애의 인사 문제 여러분하고 함께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추미애 인사는 지금 몇 가지 컨셉으로 얘기할 수 있습니다. 뭐 복잡하게 볼 것도 없죠. 첫 번째는 윤석열 망신주기입니다, 여러분. 윤석열 망신주기. 즉 윤석열은 뭐냐, 지금 아주 민주당 또 청와대에서 한마디로 윤석열에 대한 감정이라는 것은 딱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저 자식 때문에 우리가 이래가지고 윤석열에 대해서 너무 분노와 또 너무 배신감 때문에, 즉 치를 떨고 있는 윤석열에 대해서 부르르 떠는 저 자식 좀 어떻게 치울 수 없나, 막 이런 그 감정. 두 번째는 두려움입니다. 왜? 윤석열이 정말 문재인이 얘기한 대로 우리 총장님 살아있는 권력도 쳐주세요. 그러니까 윤석열이 아마 속으로 그 말 듣고 그랬겠죠. 걱정 마, 뭐 별 걱정을 다 해, 이니 하고 싶은 대로 다 해줄게 이러면서 살아있는 권력을 확실하게 치면서 여기 턱끝까지 왔죠. 이게 누굽니까? 문재인의 턱끝입니다. 그래서 공포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점에서는 사실 추미애는 검찰을 잘 모릅니다. 검찰에 연도 별로 없고 판사로서도 잠깐 근무한 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사실 검찰은 잘 모릅니다. 근데
오히려 그 점을 청와대라든가 더불어 쪽에서 높이 샀다고 그럽니다. 모르기 때문에 이건 칠 수 있다. 그래서 추미애가 완전히 망나니 칼끝처럼 검찰을 두드려 패기를, 그래서 추미애란 사람을 이 사탕 발림을 해가지고 다음에 서울시장 후보로 꼭 추미애를 밀겠다. 아마 이거는 거의 미략이 돼 있을 겁니다. 그래서 추미애가 말하자면은 이 선수로 나서게 된 거죠. 근데 이 추미애란 사람은 아주 고집이 세고요. 그 다음에 자기 자신이 그동안의 과오에 대해서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뭐 삼보일보라든가 이런 걸 보면은 이거는 어마어마한 권력 의지가 있지 않고선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노무현의 탄핵에 찬성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내가 잘못했다고 하면서 삼보일배를 했는데, 그러므로도 이제 낙선은 했지만 그만큼 권력 의지가 강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추미애는 이번에 윤석열에 대해서 칼끝을 아주 휘둘러 주면서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즉 서울시장이 되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뭐 윤석열하고 추미애하고 잠깐 만난다고 하는데, 검찰 인사에 대해서 법무부 장관이 미리 얘기를 안 하고 모든 판을 짜놨고, 이건 또 추미애가 짜놨다고 볼 수 있을까요, 여러분? 저는 이거는 최강욱이란 사람이 거의 밑그림을 다 그렸다고 생각합니다. 이 최강욱이란 사람에 대해서는 제가 지난번에 거의 15분, 20분에 걸쳐서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지만은 매우 위험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정말 이 사람이 갖고 있는 컴플렉스에 똘똘 뭉쳐갖고 세상에 대한 증오, 그 다음에 잘난 놈들에 대해서는 내가 칼을 푹푹 꽂아주겠다, 이런 식의 사고를 가진 사람입니다. 그런 점에서 군 법무관 시험을 통해 가지고 변호사만 했던, 그리고 굉장히 그 판에서 뭐 판사한테 수모도 당하고 뭐 이랬던 사람으로서 뭐가 있을까요? 이번에 내가 한번 싹 쓸어줄게. 이번에 내가 한번 보여주겠어. 그래서 최강욱이 밑그림을 그리고 추미애가 슬쩍 보고 그 다음에 청와대에서 허허허 거리고, 이런 판이 이미 다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이렇게 될까 저렇게 될까 뭐 생각을 하고 있지만은, 일단은 제가 볼 때는 추미애 판은 문재인을 위한 복수 혈전이다. 그래서 검찰을 싹 뒤집어 엎겠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추미애의 카드는, 즉 말하자면은 최강욱의 카드는 뭐겠습니까? 첫째, 민변 출신으로 도배를 할 겁니다. 그래서 민변 출신들을 검찰 요직에 다 앉히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뭐 유재수 게이트라든가 또는 이 무엇보다도 울산시장 선거, 여기에 있는 사람들을 아마 다 승진이라는 이름 아래 뭐 좌천을 시키고 다 검찰 조직서 빼면서 윤석열로 하여금 너 버텨봤자야. 그리고 너 얼마나 버티겠어. 그리고 네가 외풍 막아준다고 하면서 네 검찰의 후배들 다 네가 총알바지 해주고 울타리 해준다고 하는데 네가 지금 뭘 해? 너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응? 그러니까 그냥 조용히 나가. 아니면은 승질 부리지 말고 뭐 이렇게 하면서 윤석열에 대해서 자괴감, 망신, 아마 이거를 줄 겁니다. 그 도구는 민변인 거죠. 이 민변으로 치자면은요, 여러분, 민변은 제가 보기에는 이적 단체입니다. 뭐 이 정의구현 사재단도 거기서 외치는 걸 보면은 이거는 북한에서 외치는 거하고 거의 비슷한 거를 정의구현 사재단에서 많이 외쳤어요. 저는 그래가지고 제가 성당을 영세를 했지만 냉담한 이유가 뭐 정의구현 사재단이라든가 그 다음에 4대강 이야기를 그냥 강론 내내 채우는 정말 그 이념적인 정치적인 그 신부님들의 그 강론, 이건 참을 수가 없더라고요. 아니 우리가 교회에 오면은 영혼을 맑게 해야 하는데 영혼을 완전히 민주당 색깔로 그냥 벌겋게 칠해가지고 그냥 그 신자들로 하여금 막 부르르 떨게 만들고, 그래서 제가 참 고민은 되는데, 그래도 제가 이번에 이사 온 그 지역에 이 성당에 크리스마스 때 제 후배 때문에 가봤더니 여기 신부님은 안 그러시더라고요. 그냥 인자하시고 영혼을 그 매만져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요즘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민변이라는 외부 수혈, 이거 피가리를 하겠다 이겁니다, 여러분. 이거 참 무서운 거예요. 외부 수혈이란 말보다 더 정확한 말은 여러분 피가리를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민변 출신의
어떻게 보면 이념적으로는 완전히 친북적이고 그 다음에 정권 수호를 위해서 우리가 나서겠다는, 즉 정말로 검찰을 이 공수처와 더불어서 완전히 정권의 푸들로 만들고 경찰은 정권의 불독으로 만드는 거, 이게 검경 수사권 조정인데 바로 그 길을 가겠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한테 임은정이라는 그 검사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지금 이제 임은정을 아주 요직에 앉힌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설마 임은정을 앉힐까? 그 다음에 임은정이 뭐라고? 그 다음에 임은정 같은 사람을 앉히면은 검찰 내부의 반발이 굉장히 심할 텐데. 그리고 이제 제가 이렇게 보니까 김태우 그 수사관도 임은정에 대해서 막 우려를 표하면서도 이 임은정을 안 앉힐 수도 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데, 제가 그 조금 이렇게 아는 분들한테 취재한 바로는 임은정은 거의 확실한 걸로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임은정이 이제 검찰에 들어와서 말하자면은 아주 그냥 윤석열을 핥히고 뭐 그냥 조인트를 까고 뒤에서 뭐 물 끼얹고 그 다음에 지나가는데 발 밟고 온갖 수법은 다 할 겁니다, 여러분. 근데 이 임은정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여러분하고 레시드라님 저한테 연락 좀 해주세요. 레시드라님. 네, 레시드라님 요즘 제가 막 메일도 보내고 그러는데 답장도 안 하시고 여기는 들어오시네. 왜냐하면 레시드라님께서 그 당첨이 되셨어요. 그 책, 그 다음에 또 뭐 그 선배라는 분이 레시드라님 복고 싶다고도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한테 연락 좀 해달라고 하셨습니다. 윤 총장은 청와대 정조준 하는 걸 신속히 해야 됩니다. 그게 본인이 사는 길이며 국민도 윤 총장과 함께 할 거라고 생각됩니다. 제가 보기에는 최대한 빨리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레베카님 이번 주 토요일 광화문에서 대진 연등 대규모로 윤석열 퇴진 집회 한다네요. 정말 이 나라가, 네, 자 죽촌 우파님께서 반대 집회도 해야죠. 정말 그렇습니다. 네. 자, 그러면 임은정이라는 판사에 대해서, 검사에 대해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오늘 아침에도 임은정이가요, 막 그 SNS 올렸어요. 그래갖고 자기한테 SNS 활동도 못하게 하고 이런 압력도 받았다 이러면서 자꾸 이제 여론몰이를 하는 겁니다. 이건 뭡니까? 나 지금 스포트라이트 받아야 돼. 그러면서 나라는 사람을 청와대에서 확실하게 도장 찍게 해야 돼. 이러면서 계속해서 자신의 가치를 막 이렇게 뿜뿜하기 위해서 계속 SNS 활동을 조국처럼 하고 있습니다. 자, 조금 있으면요, 여러분, 조국스럽다를 떠나서 은정스럽다라는 말이 나올 겁니다, 여러분. 참 이게 나라가 이렇게 망조로 가나 싶습니다. 은정스럽다. 그럼 은정스럽다는 뭐냐? 정말 검사가 정치적인 야망으로 똘똘 뭉쳐가지고 그러면서도 실력은 없는 거. 이거를 은정스럽다고 하게 될 겁니다. 앞으로 임은정의 문제 여러분들이 아마 속 아래하면서 보실 겁니다. 자, 루키루님께서 가만히 보니까 임 검사가 정치색을 띠던데 정확하게 보셨습니다. 루키루님. 이 임 검사는요, 한마디로 정치검사 그리고 사이비 문학소녀, 이렇게 제가 두 가지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따기파파님, 대학 시절에 임은정, 정지영 검사를 아는 입니다. 한숨밖에 안 나옵니다. 딸기파파님이 정말 그 많은 분들하고 그 고려대학교에서 같이 계시면서 많은 거를 알고 계시군요. 자, 그러면 임은정에 대해서 얘기를 여러분하고 해보겠습니다. 임은정은 1974년생이고요. 7월 4일생입니다. 상당히 의미 있는 날 태어났죠. 그 다음에 경상도 출신이고 고려대 법대를 나왔고요. 사법연수원에 30기입니다. 45살. 이제 46살이 됐네요. 만으로. 지금 현재 울산지방검찰청의 중요범죄 조사 단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임은정이 두 가지 사건이 있어요. 어떤 사람인지를 알기 위해서 깔끔하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첫째, 그 유명한 도가니 사건입니다. 즉 장애인 그 시설에서 학생들을 성추행을 한 아주 끔찍한 사건이었는데요. 이 도가니를 공지영이 책으로 썼고 이것이 영화화 돼가지고 엄청나게 화제가 됐는데 바로 그때의 검사가 임은정이었다 이래가지고 임은정이 붕 떠갖고 아주 전국적인 인물이 됐어요. 그런데 이러면서 이제 임은정이 꽃길을 건너 했는데 임은정이 2012년에 이른바 민청학년 사건에 있어서 박형규, 이분은 이제 돌아가셨습니다. 박형규 목사 등등에 대해서
무죄를 말하자면은 검사로서 이제 이 선고를 했습니다. 검사로서 주장을 했습니다. 근데 원래는 백지구형이었어요. 돌아가셨고 뭐 여러 가지로. 근데 그 조직의 지시를 거부하고서 무죄다 한 겁니다. 그래서 완전히 이문정은 좌파 검사, 뭐 운동권 검사, 그 다음에 정치 검사로 확 떠올랐어요. 운동권도 아닙니다만. 근데 자, 여기서 이렇게 이문정이 검사로서 이거는 무죄다 하면서 했던 문장을 여러분에게 제가 한번 읊어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문장을 여러분이 좀 들어보실 필요가 있어요. 자, 박형규 목사가 왜 무죄인가? 민청학년의 관련자들이 왜 무죄인가? 이들은 이 땅을 뜨겁게 사랑해 권력의 채찍에 맞아가며 시대의 어둠을 헤치고 살았던 뛰어난 위대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몸을 불살라 그 칠흑 같은 시대를 걸었습니다. 자, 이게 이제 앞부분이에요, 여러분. 이거를 보면은 이게 검사의 검사의 법정에서 해야 될 그 말입니까? 이게 글입니까? 아니에요. 그리고요, 보통 검사들이 이렇게 얘기할 때는 형용사를 쓰지 않습니다, 여러분. 뜨겁게, 뭐 채찍에 맞아가며 시대의 얼음, 뭐 위대한 몸을 불살라 칠흑 같은 어둠, 칠흑 같은 이런 거 쓰지 않습니다. 저도 글을 쓸 때 되도록 형용사를 쓰지 않습니다. 이 형용사를 많이 쓰는 사람들은요, 감성팔이하는 저 문재인 정권 사람들, 그 다음에 어떻게 보면은요, 글솜씨가 없는 사람들이 형용사를 많이 씁니다, 여러분. 그래서 자꾸 새길로 가게 하는 거예요. 응? 왜 정말 이 못생기고 막 이런 여자들이 막 떡칠하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또 외모에 너무 이 연연해하는 남자들이 뭐 그루밍족이다 해가지고요, 막 돈 쓰는 거하고 똑같아요. 비경제적이에요. 어떤 문장이든지 깔끔한 문장이 여러분 최고입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이문정 검사의 글을 읽으면서 정말 실소가 나오더라고요. 실소가. 아니, 그리고 또 하나를 알게 됐어요. 와, 실력 없는 검사다. 저 검사들은요, 칼제비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칼은요, 여러분 그 백종원 씨도 이렇게 막 칼 가는 거 있고, 백종원 씨가 쓰는 칼이요, 그거 숫돌로도 이렇게 가는 그런 칼입니다. 그래서 최고의 셰프는 칼을 아주 날카롭게 잡아요. 일본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사무라이의 칼은요, 막 휘두르다가 말하자면 벌레도 그 불임으로 만들었다고 한 사무라이가 막 벌레를 탁 죽이더니, 어떤 사무라이가 날개를 잘랐다 그랬더니 마지막으로 한 고수가 뭐라냐면, 얘는 앞으로 새끼를 낳을 수 없게 만들었다. 뭐 그런 정도까지 나올 정도입니다. 근데 이 정도의 어설프고 유치한 그런 검사로서의 말하자면 주장을 할 정도면, 이문정은요, 굉장히 검사로서는 핫질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문정이 그동안에 검찰에서 보면은요, 굉장히 화제는 뿌렸지만은 말하자면 다면평가라고 해갖고 후배라든가 동료들 이런 사람들이 한 평가에서는 이문정이 아주 바닥이었어요. 그래서 좌천도 되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뭐라고 해야 되나? 우리가 B급 좌파라는 말을 했죠. 뭐 김자한 같은 사람이. 그런데 이문정은 제가 보기에는 F급 좌파에다가 C급 검사 정도 된다. 뭐 도가니 사건은 뭐 그렇다 치니까요. 자, 그런 점에서 이렇게 실력 없는 사람을 이렇게 내리꽂는 게 문재인 정권의 여러분 공통된 특징입니다. 청와대에도 실력 없는 애들만 있는 거예요. 자, 그런 점에서 온 검사들에게 수모를 안기는 거, 그것이 추미애 말하자면 장관의 정말 이번 검찰 인사의 요점, 핵심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겁니다. 자, 공판 검사가 수사 검사의 의견도 소속 그 청의 지시도 어기고 자기 마음대로 해버린 사건이 바로 이 민청학년 사건입니다, 여러분. 자, 좌파 얼굴은 뭐가 달라도 달라요. 이 MEJF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네. 자, 보리님께서 좌파는 돈을 좋아한다. 제가 맨날 주장하는 말인 거죠, 여러분. 자, 그런 점에서 앞으로 이제 윤석열에 대해서 검찰에서는 윤석열이 끝까지
끝까지 버틴다. 왜? 누구 좋으라고 내가 내 발로 걸어나가. 이게 이제 윤석열이 이 구내식당에서 하면서 난 절대로 내 발로 걸어나가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겁니다. 근데 이번에 대진련에서 이번 토요일 날 막 그 집회한다. 윤석열 아웃 집회를 한다는 거는 뭘 얘기하느냐. 윤석열에 대해서 이제 이 청와대가 하명을 내리고 거기에 대해서 시민단체가 이제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윤석열을 쫙 조여들면서 완전히 스스로 윤석열이 무릎 꿇게 만들겠다. 그 다음에 임은정을 내세워갖고 망신 주고, 그 다음에 윤석열의 사단들은 싹 그냥 없애버리고, 어떤 분들은 이렇게도 얘기하죠. 이제 뭐 좋은 모양새로 해가지고 이 윤석열 사단을 뭐 승진을 시키고 막 그래서 윤석열로 하여금 할 말 없게 만든다. 그렇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 왜? 얘네들 여러분 경험하셨잖아요. 무지막지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지금 살기 등등 기세 등등이 문재인과 그 일당들이에요. 그리고 지금 오늘 아침에도 뭐 총선이 99일 남았는데, 자, 민주당에 그 지지한다가 41%가 나왔고요. 그 다음에 민주당이 일당이 될 게 55.3%가 나왔어요. 이거는 뭐 우리들도 사실은 뭐 민주당 지지는 전혀 안 하지만은 지금 이대로 가면은 정말 민주당이 일당된다. 이거는 우리가 서늘하게 알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 이런 와중에 저라든지 또 이제 제 후배가 엄청나게 이 보수 기질이 다분한 친구인데, 이렇게 너무 일방적으로 가면 우리 국민들은 균형을 좋아하기 때문에 이런 여론조사가 나오는 게 자유한국당에 오히려 도움이 되지 않을까, 우리 보수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말도 하는데, 여러분 이건 희망사항일 수 있습니다. 왜? 문재인이 정말 돈으로 매수하다시피 한 매표 집단들, 그 다음에 정교조와 민노총이 키워준 정교조와 민노총 아래서 사회주의 시장 경제 아래서 사니까 이것이 태평성대다. 이런 사람들 여러분 진짜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만만치 않은 겁니다. 그리고 자유한국당이 정말 잘해야 돼요. 지금 이대로 하면은 자유한국당 3등 정당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유한국당이요, 정신 똑바로 차리고, 황교안 대표도요, 정말 뭐 유승민 아는 사람, 뭐 이현주하고 친한 사람, 이런 사람을 왜 내세웁니까? 자기가 직접 만나야죠. 그리고 뭐 이쁘고 사랑스럽고가 아니라 새로운 보수당에서 창당을 했으면 자유한국당에서 화환을 보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왜 그런 것도 안 보내요? 그러니까 속 좁게 정치하지 말고 넓게 합시다. 안 그러면요, 우리 국민들이 길바닥에 내앉고 우리 아이들이요 정말 고생하고 중국에 발 마사지 하러 가야 돼요. 그거 배우러. 그거는 우리가 막아야 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만든 나라인데. 그런 점에서 우리 보수가 똘똘 뭉치고, 똘똘 뭉치기 전에 할 일이 뭐냐? 다 내려놓는 거예요. 저라고 사실은 뭐 정치적으로 미련이 없겠습니까? 근데 저는 제가 내려놓음으로써 정말 총선 승리에 내가 미랄이 되겠다. 제가 그 마음으로 정말 그 박근혜 전 대통령이 새누리당의 후보가 돼서는 안 된다. 그러면은 보수 정권 지킬 수 없다. 이러면서 제가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 후보 돼서는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할 때 저는 제 무덤을 판 겁니다. 정치적 무덤을. 그 다음에 공천 포기한 거예요. 아니, 어느 바보가 저한테 저도 바보 아닌데 공천 받을 거라고 생각했겠습니까? 각오했죠. 그리고 이번도 두 번째로 제가 각오했습니다. 모든 거 내려놓고 저는 미랄이 되고 오로지 총선 승리, 대선 승리를 위해서 저는 진짜 여러분하고 똑같이,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표를 모으는데 가겠다. 응? 그러니까 제가 맨날 여러분한테 뭐 저는 5,000표, 여러분은 100표 하자. 일당 100과 일당 5,000인데 일당 만을 해볼까 하는 생각도 제가 요즘은 어젯밤에 그냥 부르르 떨면서 했습니다. 자, 우리 그렇게 가야 됩니다. 자.